요즘처럼 경기가 무너질 때 월급은 통장에 잠깐 들렀다가 카드값으로 사라지고 자영업은 매출이 나와도 남는 게 없고 투자도 뉴스 따라가면 늘 한 박자 늦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심히는 기본값이고 돈이 있는 바다에 낚싯대를 던졌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오늘 영상은 돈을 쫓는 사람에서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QLD와 TQQQ라는 구조로 딱 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단순히 수익률 높은 상품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 돈이 붙는지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인정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대부분의 사람은 더 빨리 벌려고 합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무리해서 팔고, 더 조급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돈은 도망갑니다. 돈은 조급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계획을 깨고, 규칙을 깨고, 결국 확률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QLD와 TQQQ로 이걸 번역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QLD, TQQQ로 망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상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을 쫓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 따라붙고, 내릴 때 겁먹고, 흔들릴 때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건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돈을 못 벌게 만드는 뇌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돈을 목표로 잡으면 일상이 숙제가 됩니다. 반대로 가치를 목표로 잡으면 돈이 결과로 따라옵니다. 이 말이 뜬구름처럼 들리시면 QLD와 TQQQ로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이 성장하는 구조에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시간이 돈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오를까, 내일 떨어질까로 접근하면 확률 게임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규칙으로, 어떤 구간에서, 어떤 간격으로 얼마만큼을 반복할지를 정하면 돈은 나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첫째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붙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월급만 바라보면 내 수입은 내 시간과 맞교환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도 돈이 붙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설계하고 성과를 자산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회사 안에서도 프로젝트를 만들고 회사 밖에서도 자신의 브랜드와 능력을 쌓습니다. 이게 돈이 따라오는 방향입니다. QLD, TQQQ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어진 가격만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대신 기준을 하나 정합니다. 나스닥이 과열일 때는 욕심을 줄이고 눌림과 조정에서 분할로 들어가고 다시 회복해서 전고점 부근으로 갈 때 일부를 정리해 다음 기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는 엔진이 되고 하락장에서는 생존이 됩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은 늘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둘째는 경기가 힘들 때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망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라고 가정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은 희망이지 분석이 아닙니다. 냉정하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오래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업과 내 가게를 숫자로 분해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아니면 업종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걸 감정으로 하지 말고 기간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몇 개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부터 적어야 합니다. 투자도 같은 논리입니다. QLD, TQQQ는 강한 엔진이지만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내가 이 변동성을 몇 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 현금 흐름이 흔들리는데 레버리지에 올인하면 상품이 아니라 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매수 타이밍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생존 구조입니다. 생활비, 비상금, 고정지출, 부채,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QLD와 TQQQ 같은 성장 엔진을 올려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돈이 따라오지 않고 돈을 쫓다가 지칩니다. 셋째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얼마를 벌 수 있나?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평생 불안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돈은 항상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범위와 내가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대충이라도 계산하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전략이 보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또 등장합니다. 내가 평생 벌 돈을 월급 하나로만 생각하면 한계가 빠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돈을 낳는 구조를 이해하면
내 평생 수입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됩니다. QLD와 TQQQ는 그 곡선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규칙이 있어야 하고,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못 지키면 곡선이 아니라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일을 정합니다. 규칙을 정합니다. 반복을 정합니다. 그 반복이 쌓여서 어느 날부터 돈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행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QLD와 TQQQ를 보기 전에 기준 차트를 먼저 보십시오.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고 내가 어느 구간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문장으로 정해두십시오. 그 문장이 없으면 그날의 감정이 내 계좌를 조종합니다. 둘, 분할이라는 단어를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쓰십시오.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미리 정하고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들어가십시오. 이게 돈을 쫓는 행동을 돈이 붙는 행동으로 바꿉니다. 셋, 나의 수입도 분할해서 설계하십시오. 원화만 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상품이든 서비스든 콘텐츠든 외화를 벌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관찰해버리면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열어두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 독서를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뇌 업그레이드로 쓰십시오. 돈은 정보가 아니라 해석 능력에 붙습니다. 언어가 넓어지면 세상이 넓어지고 세상이 넓어지면 기회가 넓어집니다. 하루에 긴 시간 말고 짧게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함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QLD와 TQQQ는 돈을 벌어주는 마법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강제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돈을 쫓는 순간 흔들리고 규칙을 세우는 순간 돈이 따라옵니다. 오늘부터는 돈을 목표로 잡지 마시고 구조를 목표로 잡으십시오. 구조가 생기면 돈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들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Q를 실제로 어떤 규칙으로 운영하면 흔들리지 않는지 매수와 매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한 문장 규칙으로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